미중 무역 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 기관들에게 제품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다음 주부터 발효되는데요. 이는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과 기술을 사오지 못하도록 한 것과는 또 별도의 추가 제재 조치입니다. 화웨이로서는 이 블랙리스트 유예 기간마저 종료되는 오는 19일부터는 정말 갑갑한 상황이 되는 건데 중국 정부는 히토류 무기화를 선언하며 미국에 대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미중 경제전쟁 양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 미중 경제전쟁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관세 폭탄, 거기다 환율, 그리고 이 화웨이 제재까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축이 상당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먼저 환율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국은 우리랑은 다른 환율 체계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중국의 현재 환율 제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환율 제도가 이제 크게 우리가 고정 환율 제도 혹은 변동 환율 제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변동 환율 제도라는 것은 그 해당국의 통화 가치를 시장에 맡겨서 평가받는다. 네. 시장에서 뭐 그 해당 통화를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에 맞춰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고정 환율 제도는 뭐 달러당 얼마 이렇게 팩을 해서 그러니까 고정을 해서 네. 일단은 유지하는 그런 체제인데 현재 중국은 겉으로는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는데 관리 변동 환율 제도예요. 그래서 일단 중국은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변동폭을 정해놓고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전날 시장 상황을 봅니다. 시장 예. 상황을 봐서 시장 참여자들의 뭐 의견도 보고 통화 바스켓이라고 해서 11개 정도의 다른 국가 통화 대비 현재 위안화가 어떤 위치인가를 인민은행이 그걸 알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의 환율은 뭐 달러당 7.07 위안이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환율 제도는 고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다. 조금은 복잡하죠. 이제 그런 네.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시장대로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중국 당국이 그걸 다 보고 나중에 또 고시를 한다. 그렇죠. 마지막은 네. 이제 인민은행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미국은 환율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게 좀 명확하고 투명하지가 않은 것이요. 가령 그 전날에 이제 시장과 위안화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를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11개 정도의 통화 바스켓, 다른 11개 국가에 하는데 네네. 그 비중을 공개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뭐냐? 실은 어쨌거나 마치 시장 친화적으로 하는 것처럼 환율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민은행의 재량권이 굉장히 많이 적용돼 있고요. 네. 이제 그간의 이제 위안화의 환율을 한번 점검해 봐야 예. 될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위안화 약세 전략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수출 가격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커지면서 위안화도 당연히 강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버티다 일단은 중국 위안화도 그동안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참고로 2008년 뭐 봄 1, 2분기 때 네. 7위안 그때만 해도 달러당 7위안으로 움직이다가 이후부터는 이제 꽤나 위안화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한때는 6위안까지 네네. 그러니까 6위안도 뭐 깨진다 만다 예, 정도까지 이제 강해졌었는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엊그제였었죠. 예. 6위안에서 정말로 한 10년간, 11년간 움직이던 위안화가 다시 7위안을 돌파하고 위로 오르는 이게 이제 달러당 6위안과 달러당 7위안 이게 올랐는데 뭐 강해지고 약해지고 처음 들으면 네, 헷갈릴 헷갈릴 수 수가 있어요. 있는데요. 6위안만 있으면 1달러를 1달러를 살 바꿀 수 수가 있다. 있는 예. 상황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7위안이 있어야 1달러를 바꾼다면 위안화는 더 약해지는 가치가 거거든요. 떨어진 가치가 거죠. 떨어지는 네네. 건데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미국은 인민은행이 일부러 가치를 떨어뜨린 거다, 위안화를 이렇게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지금 달러당 7.0039 위안으로 고시를 했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조치가 갖는 의미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포치라는 단어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포치 이게 한자로 쓰면은 이제 파한다, 파쇄한다, 파괴한다의 네네. 파자의 칠자입니다. 그러니까 칠자를 깼다라는 건데 위로 깼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상향 돌파했다. 이걸 이제 포치다. 그래서 환율에 위안화에 포치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는 달러당 7위안 시대가 다시 열렸다라는 건데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기존의 중국의 이 환율 제도는
고시 관리 변동 환율 제도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침에 인민은행에 고시할 때 실은 7위안은 없었어요. 뭐 6.95위안, 6.96위안.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움직이다가 역외 시장이라고 해서 역외 환율로 가서 이제 7위안도 넘고 뭐 7.1위안 뭐 이상 올라가게 된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아침에 기준 환율을 고시할 때가 이미 7.0039위안으로 포치요. 완전히 7위안으로 넘게 고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7위안 시대가, 포치 시대가 열렸다라는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안화가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걸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고시를 했다는 거는 뭐 미국에 대한 어떤 환율 전쟁에 있어서 선전포고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왜 7위안이 나왔는데 환율 조작국이 지정되고 이게 가파르게 진행되냐? 실은 그 앞서 미국의 조치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치열하게 가다가 잠시 휴전을 하다가 또 다시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 뭔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이제 중국의 수입품 2천억 달러에 25% 관세를 매기고 네네. 있고 이제 마지막 3천억 달러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이 계속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3천억 달러에 9월 1일부터 관세 10%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예. 그러자 바로 이제 중국이 그냥 고개를 수그리면 될 텐데 중국도 이번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서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농산물을 사주고 있었는데 그거 안 사겠다. 그리고 이미 사줬던 미국산 농산물에도 우리도 똑같이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이제 역외환율 시장에서 7위안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곡물도 갑자기 안 사겠다라고 하고 환율도 달러당 7위안이 넘어 이거는 중국이 의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됐었는데요. 하나 또 좀 첨언해서 전해드리면은 네네.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네.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지잖아요. 예. 뭐 10% 네. 마지막으로 25%. 이게 왜 폭탄을 던지냐면 가령 뭐 1,000달러 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이 있어요. 네. 여기에 25% 가령 10%라고 하겠습니다. 관세를 붙이면 이제 1,100달러가 되잖아요. 예. 그럼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산이 갑자기 10% 가격이 그렇죠. 올랐으니까 안 사겠죠. 네. 그렇게 타격을 입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맞서는 중국 전략은 뭐냐? 아예 처음 수출을 할 때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네. 그럼 10%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1,000달러가 아니라 900달러에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900달러에 10% 관세를 붙여도 990달러. 기존의 가격보다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선다는 이제 네. 의혹이 가고 네. 이것을 이제 미국이 지적한 예,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로 관세를 무력화시키는 네. 효과다 이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뭐 중국 입장에서 수출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또 자국 통화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예요. 현재로서 정말로 중국의 인민은행이 중국의 금융시장이 뭐 달러당 한 7위안, 달러당 뭐 7.008위안 이 정도로만 꾸준히 관리를 한다면 네. 꽤나 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잘 방어할 수가 있겠지만 실은 환율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일부러 중국이 위안화 약세 전략을 이렇게 하는데 그 통화라는 것은 실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을 가다 보면 오히려 환투기 세력이라든가 원치 않는 더 추가적인 약세가 날아버릴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는 중국은 한 7.02안에서 맞고 싶은데 시장에서 막 갑자기 이제 위안화를 다 팔아치우면서 이게 네네. 뭐 7.3위안, 7.5위안 순간적으로 위안화 초약세가 나오면은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네네. 내부적으로 인플레가 나올 수가 있고 중국 내에 투자한 외국계 자본은 빠져나가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손실을 보게 네네. 되니까 빠져나오게 되고요. 특히 금융시장이 순간적으로 출렁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안화 약세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웬만한 국가에서는 잘 못 쓰기도 하는데 예, 이건 한번 앞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벌이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네. 지금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이런 대응에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죠. 그렇습니다. 미국 내 뭐 여론 뉴스, 뉴욕타임즈, CNN 보면 연일 네. 트럼프의 경제 정책, 특히 뭐 중국과의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비난의 일조로, 비난의 색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고 있는데요. 가령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역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일련의 핵심을 뭐 헛발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국이 재무부가 중국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서 뭐 누명을 씌웠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논조는 이 위안화가 약세가 된 거는 원한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좀 힘들어져서 약해진 네네. 건데 그거를 볼모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콜롬비아대 이제 제프리 삭스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 재무부가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뭐 이런 극단적인 뭐 행태를 취했다. 네네. 계속해서 웬만한 지금 언론들은 이번 환율 조작국 지적을 비롯한 일련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런 비판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중국을 더 압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hina, what they were doing to us for years and years, tak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ut, stealing intellectual property, targeting our farmers, all of that's ending, and they understand that. 지금 보면 그 중서부 농업지대 이른바 팜벨트라고 하는 네. 자신의 지지 기반을 상당히 거기에 구애를 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중국이 맞선 게 농산물 수입을 갑자기 걸고 넘어졌단 말이죠. 그것은 중국 역시도 현재 트럼프의 지지 이 세력들 표가 어디 있느냐를 보고 이제 농업을 치게 됐고요. 당연히 이제 트럼프도 농가가 힘들어지니까 같이 농가의 지지를 얻어서 자신의 우호 세력을 만들려는 그래서 네. 농가에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어떻게든 올해 미중 무역 협상을 좀 끝내고 싶어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내년 11월에 이제 대선이 네네. 있잖아요.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재선이겠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2월, 3월부터는 완전히 이제 선거 캠프 구도로 간단 말이죠. 근데 자칫 내년 한 5월, 뭐 6월 네네. 이때쯤에 뭐 중국이 반격을 해서 갑자기 문제가 네. 불거지면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9월, 10월 내에는 초강수를 둬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갑작스럽게 협상 도중에 뭐 3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강도 높은 강대강으로 나오는 네.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의 통신 감시 장비를 미국 정부기관이 아예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네. 이제 발효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난 5월이었었죠. 블랙리스트라고 네네. 이제 연방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기업들을 올립니다. 그럼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라든가 또 미국 내 기업이 해당 기업과 거래를 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 승인을. 네. 거기에 파일을 일단 올려서 굉장히 지난 5월에도 그게 큰 그랬죠. 이슈가 네네. 됐었고요. 이번에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특유의 밀당을 통해 가지고 화웨이가 미국에 수출은 안 되지만 미국 네. 기업이 화웨이한테 수출하는 거는 오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주기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 블랙리스트와는 또 다른 이 국방수권법이라고 네. 의회가 아예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 법에 오른 이 법에서 이 해당 기업으로 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미국 정부와에 있는 모든 계약은 안 됩니다. 조달 계약. 그러니까 네. 정부가 해당 기업의 물건을 사올 수도 없고 해당 기업 프로젝트도 맡을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화해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중국은 이제 히토류를 무기로 쓰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일본한테도 한번 써가지고 승리를 거뒀던 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석유다 이렇게 표현이 예, 되고 예.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뭐 태양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는 굉장히 필수 들어가는 원재료인데 이게 현재 전 세계에서 한 8, 90%는 중국이 갖고 있고요. 네, 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개발은 가능한데 이게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네. 이미 이제 이 선점한 효과가 큽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중국이 다시 한번 이 히토류 얘기를 한번 꺼냈다가 네네. 넣었거든요, 이 네네. 카드를. 근데 다시 꺼내들여서 히토류 수출에 대한 부분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밤 내일 이 히토류와 관련해서 또 한번 미중이 붙을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한 금요일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